나요? 네, 리더님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굿모닝으로 저의 네트워크 확장을 일으키고 있는 ABO 허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굿모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굿모닝이 저희만, 자기만, 혼자만 좋으면 좀 알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굿모닝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굿모닝을 내일은 조금 더 활기차게 또 가치를 가득 느끼시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굿모닝. 이 본사 영상이 저는 정말 좀 되게 멋있는 광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굿모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너무 괜찮죠? 저는 이 광고 영상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음악도 멋있고 그 안에 내용이 제대로 잘 차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 굿모닝이라는 건 지금 리더님들 혹은 초대를 받아서 이미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 아침에 장을 깨우는 장모닝이구나 하고 아실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겉, 이 소화관, 근성이라는 영단어와 모닝, 아침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굿모닝은 근성 있는 아침 루틴, 즉, 이 간단하면서도 꾸준한 루틴을 통해서 튼튼한 면역의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굿모닝의 주인공은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물, 두 번째, 단백질, 세 번째, 유산균입니다. 이 물은 미네랄이 가득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잠든 동안 8시간의 공복을 깨워주는 첫 번째 영양소, 이 미네랄을 넣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잠깐이라도 일어난 몸에 영양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단백질과 유산균. 이 단백질은 그 밤새 잃어버린 단백질을 바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로 부담 없이 넣어주시면 좋고, 유산균도 그냥 유산균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이 나한테 꼭 맞춰서 설계된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산균을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물론 일반 유산균 드시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굿모닝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스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시는데요. 반드시 양치나 각을 해야 되시는 건지 아시죠? 저도 처음에 이 양치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당연한 건데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은 아니었었지만 양치를 꼭 하는 습관은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양치가 만약에 내가 잇몸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가글이라도 꼭 하시고 물을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레몬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먹으면 디톡스 효과도 있고 여기 다이어트 고민 많으시잖아요. 다이어트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저희 이제 가족분 중에 한 분은 치아가 하얘져서 좋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레몬의 그 미백기는 조금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그 아침에 한 잔이 이렇게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간단한 루틴이지만 강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물을 채우셨으면 그다음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을 물에 타시고 거기에 유산균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나 보약 챙긴다라는 마음으로 딱 드셔주시면 됩니다. 근데 굿모닝 하시고 물을 좀 챙겨 주셔야 되는데요. 나 평소에 뭐 2리터 먹어 해도 굿모닝 드시고 변비라든지 혹은 내가 꼭 물을 적게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이제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백질 유산균이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물을 꼭 많이 챙겨 주셔야 유해균의 증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굿모닝 이왕 챙기시는 거 유익균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꼭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정의원 교수가 쓴 책에서 내 노인의 근육 1kg이 갖는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노쇠해져가지고 1kg가 딱 모자랐을 때 의료비가 엄청 들게 된대요.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의료비가 엄청 드는 걸 말년에 그걸 계산해 보니까 1kg의 가치가 1,300만 원이래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근육이 안 생겨. 그러니까 4, 50대부터 근육을 막 만들라는 거죠. 보험금 만들듯이. 그래야지 혹시 80대에 확 아파서 폐렴 걸려서 2주 동안 누워있다 딱 깼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려면 근육량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몸짱이 되라는 게 아니라, 즉 나의 건강이 실은 애한테 준 선물이에요. 애가 월차 내지 않아도 되고요. 가게 문 안 닫고 와도 돼요. 내지는 한두 끝도 없는 의료비를 안 대도 돼요. 요즘 간병인 얘기 많이 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 간병 파산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형제 중에 한 명이 아예 일을 그만두고 부모를 돌봐야 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선물이죠. 네, 여기 이제 이 영상 이름은 좀 놀랍게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중에 경제적,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고민을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좀 신경을 덜 쓰게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이다 하시면서 근육 1kg가 1,30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게 그 뒤에 질환이나 간병 등으로 드는 의료비를 총 계산을 해서 나눠보니까 1kg당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라는 이제 이게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근육을 챙겨야 되는 것도 알겠고, 단백질이나 물, 유산균, 요즘에는 하도 많은 제품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아메이를 하기 전에도 유산균이나 단백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광고나 또 밖에 나갔을 때 제품들이 다양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나름 따지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아메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기준을 계속해서 맞추다 보면 아메이 제품만 남아서 그건 그것대로 조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메이어야 되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요. 첫 번째로 물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굿모닝 스텝에서 첫 번째가 물이었잖아요. 그러면 물을 어떻게 챙겨야 되나? 음. 우리나라 음용수 공급 방식은 총 네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수기, 두 번째는 수돗물, 세 번째 생수, 그리고 기타 1%는 좀 논외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조사하면서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게 수돗물이었습니다. 수돗물이 생수를 넘어서더라고요. 이 3%가 미미할 것 같지만 지금 5,200만인 우리나라 국민으로 따졌을 때 3%가 미미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정수기, 우리나라에 보통 보급되어 있는 정수기가 역삼투압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처음 들어보면서,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하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생수인데, 이 생수 같은 경우에는 간편해서 많이들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상당히 많이 먹었었던 음용 공급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서나 물을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이제 매번 물을 뭔가 챙겨 다니는 것 자체가 일이잖아요. 근데 수돗물을 먹기는 조금 내가 좀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생수를 조금 찾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다라는 걸 또 제가 알게 됐고, 마지막으로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요, 커피, 차, 요리. 그러니까 정수기를 사용을 하면서도 커피를 끓이거나, 즉, 물을 끓이는 일, 커피, 차, 이런 것들. 그리고 요리, 뭐, 국물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돗물을 사용해서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물에 대한 기준, 그리고 물을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알게 되시고 나면 조금 바뀌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저는 이제 그 정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수기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의 정수 방식은 역삼투압 정수기를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요 왼쪽에 보이는 국내 정수기 중 가장 많은 방식이 역삼투압 정수기다. 그런 방식의 정수기인데 이게 당뇨병, 신장병,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라는 걸 말한 게 이게 사실 황금알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저는 사실 그렇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 공학 박사인 작가님께서 요거를 이렇게 쓰신 거죠. 어, 이 물을 연구를 해보고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없었어요.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이자 단 하나의 이유, 미네랄입니다. 이 미네랄이 없어서 미네랄이 없는 물들은 여기 방금 말에 나왔던 것처럼 당뇨병, 신장병 등의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라는 게 목차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목차를 쫙 읽고 나서 내용을 덮을 뻔했어요. 타이틀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물속 미네랄이 성인병을 치료한다. 미네랄 자연수가 인체 기능을 조절한다. 물속 미네랄이 생존율을 높인다. 미네랄 자연수가 음식의 맛을 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네랄인 것이 얼마나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알게 됐었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물은 나쁜 건 없고 좋은 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좋은 것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정수기가 다른 걸로부터는 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이유, 미네랄이 없어서 좀 내 몸에 그렇게 그 좋은 영양 부분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유병장수 할 건지, 무병장수 할 건지. 그래서 이 물이 어떻게 그 정수되는지도 꼭 정수기를 고르실 때 보셔야 되는 타입이다. 근데 내가 정수기가 아니라 주로 생수를 먹고 있어요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자취 생활을 오래 했을 때는 2리터짜리 이렇게 그 플라스틱 생수병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생수병이 썩지도 않고 색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땄을 때 늘 같은 맛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 설거지가 한 하루 반나절이 넘게 그대로 고여있는 물들의 색이 변하는 걸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찾아볼 생각은 못했으나 이 책을 알게 되면서 생수라는 것이 물이 아니라 가공식품이구나. 근데 저희가 가공식품은 어떤 걸 가공식품이라고 하나요? 소세지나 햄이나 치즈나 그리고 한마디로 공정 과정을 거친 걸 가공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물에 대해서 가공된 식품이랑 같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 음식을 계속 넣는 거네? 근데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 물이 아니라 음식을 계속 넣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실제로 필요한 그 물을 쓰지 못하면 다른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부족했을 경우에 탈수 증상이 오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는 화장품, 생수,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에 숨겨진 독성 물질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슈퍼용 생수는 오존, 살균 등을 거치고 미량 영양소와 무기질, 음, 요런 거를 인위적으로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첨가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물을 먹을 때는 천연 미네랄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합성 미네랄을 첨가하는 과정을 거친 엄연한 가공식품이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물에 대한 안정성 이야기를 할 때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에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돌고 도는 그것 때문이잖아요. 생수를 먹고 그거를 분해되지 않은 채로 이제 잘게 부서진 그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나 강이나 우리 상하수도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이 물고기들에 먹이게 되고 그 물고기는 저희가 먹는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맛있는 반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뉴스 기사부터 차근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에 대해서 알 수는 관심이 있어서 보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 요즘에 조금 더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임산부의 태반을 뚫고 뇌에 원래는 뇌는 막혀 있거든요. 이렇게 숨은 장들이 있어요. 너 무조건 못 들어와. 들어갈 수 있는 거 포도당이랑 물이란 말이에요. 걔 말고는 안 돼. 이런 게 있는데 그 수문장들의 눈을 속이고 들어가는 애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럼 뇌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실험된 연구 결과들, 동물 연구 결과들, 그리고 이 물고기들 통해서 성별의 구분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각종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이 속속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저는 인간도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영향에 대해서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언급이 되고 있지만 반드시 이 생수는 식수가 아니고 가공식품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음식을 먹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유병장수 아니고 무병장수. 예, 텀블러 많으시고 또 용기들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물을 담아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돗물입니다. 이 수돗물은 드시는 분들이 요리를 주로 해서 드시거나 또 이제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드신 분들 왕왕 계시더라고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물에 들어있는 나쁜 아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는 게 염소거든요. 염소. 근데 이 염소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되시면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염소가요, 물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땀이나 소변과 반응을 하면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염소로 된 물로 이제 샤워를 할 경우에는 발암성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 그래서 수영장에 이제 가시게 되면은 꼭 이렇게 강권드리는 게 위생을 위해서 샤워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수영장 물속에 있는 염소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샤워라든지 아니면 수영복, 수모 이런 것들을 꼭 챙겨 주십사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물론 수영을 마치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네, 최대한 땀이나 소변,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그런 것들, 분비물들을 제거를 하고 들어가야 반응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운동을 하시고 나서도 똑같이 이제 그거를 빨리 씻어내시는 게 좋으니까. 근데 단, 염소로 이제 소독한 물, 요런 거로 샤워를 했을 때 비슷할 수 있으니까, 염소가 제거되는 필터가 있는 샤워기 필터를 사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몸의 지방세포랑 비타민 E를 분해합니다. 이 비타민 E도 이렇게 항산화, 요런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영양분인데, 요게 분해가 되면서 아토피성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여드름, 건선, 습진 등의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굿모닝을 할 때 유산균을 먹잖아요. 근데 유산균을 먹는데, 아, 나는 원래 보리차나 수돗물이나 난 이게 맞아. 그러니까 유산균을 그 물에 같이 드시면 유익균이 일을 못해요. 장 속에 유익한 세균을 죽이는 게 이 염소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산균을 몇 포로 드셔도 내가 주된 음용수를 수돗물로 섭취하고 계신다. 그럼 사실상 좀 유산균이 제 역할을 못하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속에 있는 유익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먹은 그 유산균이 제대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다른 물로 선택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 정수기, 생수, 수돗물 말씀드렸는데 아 그러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네 여기 아메이죠? 이스프링입니다. 말씀드려서 참 이거 그렇긴 한데 알죠? 이거 봐, 이거 알죠? 제가 이 이스프링에서 앞에 말씀드린 그것들을 다 걸러내는 것 딱 네 가지만 말씀드릴 거야. 그래서 다른 정수기나 다른 음용수를 보실 때도 어떤 물이든 상관없습니다. NSF라는 대한민국의 1등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1등 뭐로? 깐깐하고 까다롭기로
진짜 기준 하나는 철저하게 세우는 그런 인증기관이 있는데 그 인증기관에서 물을 위해서 무슨 번호를 받았냐를 보시면 돼요. 요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저장해 놓으셨다가 NSF 42번 맛 신밀성입니다. 그리고 염소 제거. 너무 괜찮죠? 그럼 이제 장 속의 유익균은 내가 지킬 수 있겠다. 겉모닝 이걸로 하면 괜찮겠다 싶죠? 두 번째, 53번입니다. 납,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타 유해 오염 물질. 그러니까 중금속이라던가. 날라가지만 유기화합물들이 이제 섞일 수 있잖아요. 우리 물들에 보면.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제거해준다. 55번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수생낭포류. 그러니까 물에 있는 애들 중에 나쁜 애들이 요즘에는 환경에 적응을 너무 잘하는 거죠. 환경을 너무 적응을 잘해서 내가 웬만한 건 안 죽는데 이러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나는 다 이겨낼 수 있거든. 근데 그 애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살아서 들어오면 우리 몸에 해코지. 이게 죽어서 들어오면 장 속에 있는 유해균의 먹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들어와야 돼요. 그걸 비활성화라고 하는데 이 비활성화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이스프링, 정수기 안에 UVC라는 그런 빛의 살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55번이에요. 이 55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401번입니다. 약물, 살충제, 제초제, PFOA, PFOS 같이 이제 발암 물질들, 혹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물질들, 이런 물질들까지 전부. 그리고 환경이 계속 변화하면서 이 오염 물질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처 캐치할 수 없는 그런 오염 물질들을 이 NSF에서는 계속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추가하는 것들마저도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401번이라는 번호를 받은 겁니다. 42번, 53번, 55번, 401번 이 네 가지만 알아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이 번호만 있으면 된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스프링 뿐만 아니라 물에 대한 기준을 알고 나시면 굿모닝의 첫 단계는 끝난 겁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이 유산균과 단백질 중에서 저는 그래도 단백질을 좀 우선으로 꼽는 편이에요. 유산균이 기능이 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인체 구성 성분 중에 물 다음으로 많은 구성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계시죠? 내가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들어. 그럼 꼭 단백질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갱년기 증상들이 차츰차츰 좋아지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내가 이 단백질 20g을 하루에 좀 먹으라고 하던데요. 사실은 한 끼에 20g 드시는 게 사실 권장량입니다. 제가 몸무게가 네, 조금 나갑니다. 조금 나가는데 그 정도 먹으려고 하면 한 끼에 20, 20, 20, 즉 3끼 동안 60g을 먹는 게 제 권장량이거든요. 근데 이걸 먹으려고 하면 정말 제가 닭고기 정말 좋아하는데. 닭고기를 먹으려면은 1,900에서 4,300원. 그리고 여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하면은 2,500에서 5,000원. 즉 하루에 내 단백질 20g을 먹기 위해서 5천, 즉, 이 15,000원 정도는 꾸준히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요. 근데 고기를 드실 때 이런 고민 혹시 하신 적 있을까요? 지방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몇 킬로 먹어야 되나, 나한테는? 이거 100g만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고기 많이 드시면 통풍 온다던데?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매 끼니 고기를 어떻게 먹겠나? 이런 고민도. 근데 그 고기를 키울 때 사료는 뭘 먹였고, 항생제에 대한 건 얼마나, 요즘에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그건 얼마나 들어있고. 근데 그걸 다 떠나서라도, 아, 나는 고기 소화가 크게 잘 되는 편이 아닌데. 근데 나는 다른 건 포기 못해. 맛있게 구워 먹고 싶은데. 근데 이 단백질 20g만 오롯이 먹을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들을 제가 했었어요. 왜 했냐? 저는 다이어트를 평생 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닭가슴살이라든지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최소의 칼로리, 지방을 다 걷어내면서 또 매번 쪄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하루에 60g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요요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매 끼니 고기를 먹기도 힘들었지만 이 지방 그리고 구워 먹는 거. 사실 고기는 구워 먹을 때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구워 먹지를 못하니까 고기가 고기 맛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단백질을 채웠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다른 단백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제가 뭐였냐면 식물성 단백질이었는데 이 식물성 단백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GMO입니다. 왜 GMO라고 하냐? 요 기사가 2017년도 8월 21일 불안한 식탁 GMO 식품 이래도 먹을 건가요? 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죠. 식량 주권 토종 씨앗 지키기를 해야 된다. 이게 왜 나오냐? 그 종묘 회사가 IMF 때 몬산토라는 회사로 넘어가신 거 아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 내고 청양고추 먹어야 되잖아. 돈 내고 씨앗 사와가지고 길러야 되잖아. 근데 그 몬산토 회사는 어떤 회사냐? 제초제 회사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식물을 식물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나는데 그 나는 애들 중에 잡초나 내가 실제 농작물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죽이는 제초제를 만드는 회사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종묘의 1등 회사가 됐어요. 지금 몬산토가 아니라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회사, 이 기사가 났던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한국은 자폐 1위 국가이고 식용 GMO 수입 1위인 나라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된다. 글리포세이트, 이게 제초제 주 성분이라고 합니다. 글리포세이트는 다른 성분과 섞여 있다가 세포 안에 스며드는 효능이 있다. 씻거나 얼리거나 가열해도 분해되지 않는다. 근데 이 글리포세이트가 주로 어디에? 콩과 옥수수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콩과 옥수수에. GMO를 먹고 자란 쥐들은 GMO를 먹지 않은 대조군보다 두세 배 더 빨리 죽고 종양이 더 많이 생기고 간과 신장, 뇌화수체 등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주로 내분비 교란에 의해서요. 내분비계 교란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건데 지금 이 쥐 사진들 있죠. 쥐 사진들을 보면 울룩불룩한 거 있을 거예요. 요게 GMO 사료를 먹은 그 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양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도 먹을 거냐? 이게 오마이뉴스에 나왔던 그 언론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근데 이 GMO 식품에 대해서는 GMO만 딱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쭉 다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모르잖아요. 몰라서 다른 제품들, 대체제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GMO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준도 없고 표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기 어렵지만 제가 그 대체제를 오늘 다시 알려드리는 거죠. 네, 또 아메입니다. 뉴트리라이트죠. 뉴트리라이트인데 이 뉴트리라이트 파이토프로틴에는요. 정말 콩 20kg 있죠. 지금 드시려면 드시겠어요? 콩 20kg 드실 분? 나 콩 20kg 정도는 먹을 수 있다. 갈아가지고. 고르시면 콩 20kg 드시면 되는데 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콩 20kg의 영양을 먹고 싶다. 근데 그게 한 스쿱으로도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거 드실 거죠, 그죠? 이거 괜찮습니다. 왜냐? 90년 동안 지켜온 유기농 농장에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원라인 체인입니다. 관리라든지 식품에 관련된 이런 원료들까지 전부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고기 말씀드렸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즉 단백질 외에 다른 걸 먹어야 된다. 근데 난 단백질만 먹고 싶은데 하면 질 좋은 단백질만 딱 분리해 놓은 게 분리대두 단백질. 그래서 분리대두 단백질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파이토프로틴 위에 적어 놓은 것들 있죠. 키성장, 뭐 대사증후군, 피부결, 손톱, 머리카락, 생일릿, PMS, 근감소, 야식 끊고 싶고, 간식 끊고 싶고, 이거 너무 하시고 싶으시죠? 그럼 이거 드시면 돼요.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과장 광고 하시네요? 이러실 수 있어요. 드셔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시면 되잖아요. 이 암행에서 가장 좋은 점은 저는 이 점입니다. 먹어보고 효과가 없어. 그럼 반품이 된다는 점이죠. 몇 프로? 30% 아닙니다. 뭐 제품에 이제 뭐 한 절반 남았으니까 50% 아닙니다. 100% 반품되니까 진짜 90년 동안 제대로 만들어 온 이 단백질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드셔보시고 반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산균입니다.
이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그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실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산균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산균이 등급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왼쪽에는 요즘에 아주 많이 드시는 제가 실제로 굿모닝 커뮤니티를 진행했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그리고 오른쪽에는 뉴트릴라이트의 밸런스 위드니 365 제품입니다. 요 위에 제일 위에 적혀 있는 카피라이트. 그러니까 마케팅 분야라든지 어떤 회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모를 뿐이죠. 속이라는 단어와 균주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제대로 해석이 되는 순간, 아, 나는 뭘 먹으면 좋을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물에 대한 기준과 단백질에 대한 기준, 그리고 굿모닝의 마지막 친구, 유산균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속과 균주를 찝어 드린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을 분류할 때는요, 균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균주 밑에 종이라는 게 또 있대요. 근데 이 종 밑에 속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속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밑에 적어놨죠. 이거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셨을 때 누구는 효과가 있는데 누구는 효과가 없어. 네, 실제로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제 종을 드시죠. 효과가 있긴 있을 건데요. 좀 미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먹기도 애매하고 맨날 먹기도 애매하고 근데 누구에게는 나 너무 괜찮아. 이런 제품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효과를 보게 해줄게. 그게 균주입니다. 그러면 속이 종보단 조금 괜찮겠죠, 가격이. 그러면 종은 균주보다는 가격이 좀 괜찮겠죠. 그럼 균주는 제 마지막에 비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비쌀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가 효과가 확실히 있는데, 그죠? 자, 효과를 확실히 보고 싶어. 그러면 이거 드시면 돼요.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딘 365고요. 요거 드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제품의 설명을 제가 그대로 옮겨놨어요. 세계적인 SCI급 학술 논문 문헌으로 검증된 프리미엄 균주를 100% 넣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한 번에 해석되시는 분. 저는 진짜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몰라서 이걸 GPT에 넣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 세계적인 SCI급 학술 문헌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인증하는 거래. 뭘 인증해? 기술력을 인증하는 거래. 그 기술력을 인증하는데 프리미엄 균주라는 걸 보장하는 보증 도장이래.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거짓말 안 했다고요. 마케팅 회사는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SCI급 학술 문헌인데 기깔난다 이거죠. 균주 하나가. 근데 균형 잡힌 장 건강을 위해서 까다로운 배업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장 공부를 조금, 그리고 유산균을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신 분께서는 소장과 대장이 달라서 소장 유산균, 대장 유산균, 뭐 질유산균, 무슨 유래 유산균, 유산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세요. 근데 한 포로 해결되면 그거 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왜냐? 제가 유산균을 세네 개를 먹었기 때문에 한 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이 균형 잡힌 정강건을 위해서 코팅 없이도 위산과 담즙삼에서 살아남는 비피도박테리움, 대장, 락토바실러스, 소장, 대장 소장을 제대로 챙겨놨어요. 근데 얘가 자다가 진짜 오래 살아요. 네. 오래 살도록 장벽에 딱 붙어가지고 증식까지 하도록 만들어둔 게 이 밸런스 비딘 365입니다. 근데 그 유산균을 드실 때 프리바이오틱스가 중요하신 거 아시죠? 유산균도 밥을 먹어야 힘을 낼 거잖아요. 그 밥이 식이섬유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유산균이잖아요. 그럼 유산균이 밥을 먹었어. 힘이 나겠죠. 근데 그걸 따로 먹는 것보다 한 번에 먹을 수 있지 않을까?가 또 다시 밸런스 위드입니다. 여기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바이오틱스 포뮬러라고 정말 어렵게 돼 있지만 제가 잘 설계돼 있고 잘 살아가고 제대로 일하는 유산균이다. 이거 한 포 드시면 된다. 이게 권장가가 지금 제가 권장 드리는 가격이 45,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22,500원 이렇게 적어놨죠.
이걸 왜 적어뒀냐면, 여기 이제 리더님들도 좀 계신 걸로 알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전달을 하시다 보면, 45,000원이 사실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소, 종, 균주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45,000원 자체가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건강 강의를 와주셨던 어떤 한 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유산균은 이틀에 한 포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면, 그러면 적어도 2일에 한 포 정도 먹어줄래? 그러면 한 달치로 2개월 먹을 수 있잖아. 이거 너무 괜찮거든.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꼭 먹어줘 하시고 전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균주 이거 포장지 있죠. 포장도 저희는 이렇게 그냥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 뭐 캡슐이라든가 뭐라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포에 돼 있죠. 근데 이 포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 있는 것도 정말 엄청나게 기술력입니다. 포장지 자체가 네 겹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희 뜯을 때 근데 쉽게 뜯기죠. 이런 것들도 기술력이 제대로 녹아 있는 유산균이라 보시면 됩니다. 와, 이 유산균도 너무 좋은데 나한테 맞춰진 거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제 한 소비자께 이거를 딱 드렸더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이거 나는 유산균을 맨날 찾아다녔거든? 맨날 찾아다녔는데 나한테 맞는 걸 찾아주네? 그럼 내가 유목민 생활을 할 필요가 없네? 야, 이거 너무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이 가격이라도 먹지.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마이크로바이옴, 즉 마이랩입니다. 이 HM파마라는 제약회사가 얼마나 뛰어난지는 그냥 상장이 아니라 특별 상장을 하면서, 특별 기술 상장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확실해졌습니다. 이게 사실 코스닥에 이제 저희가 주식을 이렇게 그 회사가 상장이 될 때 되게 좀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서 특별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 심사를 받고 갔던 게 이 HM파마고 이 HM파마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내 미생물의 최고 권위자가 스승과 제자가 손을 잡아서 우리나라의 장 건강 그걸 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솔루션이 피마스라는 거고, 이 피마스 같은 경우에는 내 장을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6개 돌려요. 그리고, 그러면 수진이는 1번이 좋나? 6번이 좋나? 4주 후에 공개됩니다. 그 공개되는 번호로 이 유산균을 전달해 주신 분께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또 어떤 영양제를 추가로 같이 주면 좋은지, 제가 진단도 받고 솔루션도 받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 제품만 이렇게 딱 보고 가면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좋은 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굿모닝 드실 때 이렇게 드시면 효과 3배, 4배로 보실 겁니다. 뭐냐? 이제 기상 직후에 양치나 각을 하시고 이제 물 이렇게 드시면 되잖아요. 드시면 되는데 제가 1분을 기다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게요. 1분을 기다리면 이런 마법이 일어납니다. 장벽 강화, 항염작용, 면역력 강화, 장세포의 에너지원을 역할을 하는 뷰티르산이라는 게 나온대요. 이게 만 배가 증식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먹고 있습니다. 증식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증식이 엄청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물과 단백질, 유산균이 만났을 때 이 뷰티르산이라는 게 엄청나게 증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1분만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타놓고 하품 한번 하시고, 영양제 뭐 먹지? 하고 하시면서 굿모닝 딱 하시라는 거죠. 요즘에 이 뷰티리산이 얼마나 유행이면 생버터를 드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뷰티리산이 미미하게나마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뷰티리산을 그냥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생버터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GPT가 이렇게 답하던데요. 장내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발효시킬 때 생성되는 양이 더 풍부하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장내 뷰티리산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답을 줬어요. 버터를 먹는 것보다 뷰티리산이 들었다는 그런 뭐 이렇게 음식들을 먹는 것보다 내 장에서 제대로 발효시켜 주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이거에 이제 설명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이 건강하면 신체 전반의 건강도 향상됩니다. 이렇게 GPT가 답을 해줬어요.
뷰티리산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거 드시면서 대사증후군 혹은 내가 불편했던 장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워 나가시면서 피부 결과, 머리 결과, 손톱과 이런 것들 조그마한 변화들을 자꾸 느껴보시면서 굿모닝의 진가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굿모닝이 너무 좋은 건 알겠어요.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나 혼자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가족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 굿모닝이 마케팅적으로 그리고 그 요즘의 시장성으로 봤을 때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본 걸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그 필립 코틀러라고 하는 마케팅 분야의 대부가 계세요. 그러니까 마케팅하면 이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다? 마켓 6.0이란 책을 냈는데 이 안에 이 10가지 마케팅 앞으로는 이런 게 잘 될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될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성공할 겁니다를 적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5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선택적 집중. 두 번째, AI. 세 번째, 탈가심비. 네 번째, 체험 비즈니스 주도.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5개를 뽑은 이유가 다른 것들도 가야 되겠다. 아메이의 결이나 가야 돼? 다른 회사가 추구하고 다담치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특히 저는 굿모닝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키워드가 더 눈에 들었어요. 첫 번째, 선택적 집중입니다. 이게 개개인의 파편화에 대한 관심사가 이제 집중된다 이 말인데, 지금 개인 맞춤 영양, 개인 맞춤 관리, 개인 맞춤 건강 케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도서도 개인 맞춤 영양 시대가 온다라는 도서가 나왔죠. 거기에 실제로 아메이의 마이팩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선택적 집중이라는 것이 모든 소비에 적용될 건데, 그 중에서도 먹고, 싸고, 자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게 자유한 인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 함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뭐? 개인 맞춤 영양. 아까 보셨다시피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이 이게 꼭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AI는요, 이제는 AI란 단어가 없어질 거래요. 왜 없어질 거냐? 너무 흔해서요. 이게 없는 회사나 빅데이터가 없는 회사는 그냥 도태될 거래요. 그래서 이게 없다? 말도 안 된다. 이제 AI라는 건 지금 기술로 봤을 때 이만하대요. 손톱만큼 발전했대요. 기술의 방대함이 무궁무진하고 발전함이 아주 잠재력이 높다는 게 이 사람의 그거였습니다. 그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비보다는 챗봇이 응답하는 게 다정하더라. 이게 또 하나의 키워드였거든요. 그리고 이세 번째로 탈가심비, 고객 경험 중심, 초합리성, 실용주의, 사람을 심리적으로 속이는 심리 마케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 공포를 준다든지, 혹할 만한 멘트를 준다든지, 그 정도의 마케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진짜 많이 살아남을 거다. 진심 마케팅만이 살아남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체험 비즈니스 주도. 극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문화 컨텐츠가 메인 비즈니스가 될 건데, 기존의 단순한 카피 비즈니스가 아닌 그 특별한 공간의 비즈니스로 될 거다. 이거 하면서 저는 AP가 바로 떠올랐어요. 저희가 ABC 아메이 브랜드 센터 가시면 두피라든지 피부라든지 인바디, 엑스바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체험하실 수 있고 또 운동하시고 싶으시면 바이크 타보실 수 있고 그리고 가셔가지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커피나 차를 드시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환경에 이제 녹아들 수도 있고 요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즉 어디서든 어느 마트에서든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전달하면서 저희 비즈니스가 진짜 트렌디하게 앞으로 건강 맞춤을 주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입니다. ESG란 단어 이제 얘기 안 하죠. 왜 안 하냐면 이것도 AI랑 똑같아요. 당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뉴트리라이트 용기라든지 파이토프로틴 용기 이런 용기들이 그리고 우리 물티슈가 플라스틱이 원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 썩는다 이런 이야기 당당히 드릴 수 있잖아요. 왜? 미래 지속 경영을 모티브로 삼아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도덕, 다양성, 제로 웨이스트, 사회적 약자 등 공존을 위한 비즈니스. 이 공존이란 단어 어디서 보셨어요?
저희 왜 백 있었잖아요. 공존을 위한 뭐 실천 이러면서 있었습니다. 그 백에도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즉, 이 5가지 키워드, 마켓 6.0, 픽리코 코틀러가 말하는 그 트렌디함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이자 굿모닝이라는 거죠. 제가 굿모닝이 나만 효과가 있나?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늦어?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빠른 분들은 2주 만에도 결과가 나오고요. 정말 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좋은 반응이든 그렇지 않은 반응이든 분명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키워드를 꼽아 본 게 이거였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나름 빅데이터로 뽑은 거죠. 모발, 피부, 쾌변, 식습관 개선, 체력. 그리고 체력에서 면역력이 증가했다는 거를 많이 많이 제가 봐왔습니다. 자, 이게 접니다. 네. 제가 참 민망한데요. 조금 통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통통했던 시절에 아메이를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제가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봤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침마다 디톡스를 하고 있었던 것과 같구나.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며 루틴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건 제가 이거 굿모닝 후기 좀 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 두 분이 아기 엄마신데 이제 육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체력이 떨어지고 영양제가 내가 약을 먹는 것도 아닌데 너무 늘어나고 그리고 임신 후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출산 후부터 있었던 그 변비라든지 내가 조금 변을 볼 때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없어졌다. 내가 체력 오르고 변비가 개선되니까 하루가 즐겁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꾸준히 하고 싶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까 그랬죠? 체험 비즈니스 이게 주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건데 피부가 재생된 겁니다. 사실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거 개사된 조직을 도려낸 다음에 이식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근데 눈 딱 감고 미친 척하고 굿모닝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단 2주 만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뛰어나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아침에 먹는 걸 바꾸는 것만으로 해도 이렇게까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단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아메이 제품이 아닌 다른 게 섞여 있을 때는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말 전달을 하고 싶고 그분이 정말 소중한 분이라면 웬만하면 아메이 제품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먹었을 때 맛없어. 더 이상 지속 못하겠어. 그래서 안 하려고 먹었다 말다 하시면 이런 효과는 사실상 너는 좋지, 나는 안 돼. 의 같은 사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많이 받았던 후기 중에 몇 개를 추려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커피를 끊을 수 있었다. 나 화장실 잘 가게 됐고, 애기랑 같이 먹기도 하고,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잔변감, 불편함, 이런 거 없다. 야식, 부종, 너무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우리 아이도 간식을 줄였다. 그래서 굿모닝 하나로 그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금요일 밤에 이렇게 굿모닝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저의 경험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감사- 들어